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자, 요즘 이 매크로적인 부분을 많이 안 다뤘는데 이제 슬슬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에서도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매년 항상 나왔던 내용이지만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지금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인데,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혹은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 부채 한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2022년 작년 2월 기준이었을 때가 미국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였고, 당시 미국 행정부의 부채 총합은 30조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를 돌파했었습니다. 만약 부채 한도의 합의가 무산된다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즉 디폴트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말이 이렇지 사실은 1917년 이후부터 이 부채 한도 협상은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협상이 계속 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이쯤 되면 나오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매년 반복이 되면서 미국이 몰락한다, 미국이 분원한다 등과 같이 겁주기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떨었지만 결국은 이 미국의 부채 한도가 협상이 더 됐었고요. 그것도 여유롭게는 아니고 항상 극적으로 협상이 됐었습니다. 미국이 망하는 걸 이 상하원 의원들이 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결국 협상은 다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국 협상이 되어 왔었다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거고, 그래도 지금 이 시장이 겁먹고 있고 또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걸 체크를 하면서 우리는 진입 타이밍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하나 둘씩 문제가 보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CDS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CDS에 관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또한 분명 계실 거라고 판단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CDS는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부도 위험이 있는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주는 보험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부도 위험을 가지고 상품이 만들어진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쉽게 말해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자는 채권을 사고 싶은데 채권에 따르는 위험성 역시 신경이 쓰이겠죠. 일상생활에서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자 보험을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채권을 사는데 따르는 위험 부담을 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수 있고, 이걸 이제 CD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을 감안하는 대가로 이제 지급하는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CDS 프리미엄은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클수록 상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최근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 뱅크가 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게 되면서 한 차례 이슈가 됐기도 했었죠. 자, 근데 지금 이 미국 1년물 CDS가 사상 처음으로 100bp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2008년 리먼 사태 때, 그리고 2011년 연방정부가 폐쇄될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다루는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에 공화당이 협상 관련해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협상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 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6월 5일에 부채 한도 유예 특별 조치 시행이 만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짧은 만기물 매입을 꺼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될 거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 리스크를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겁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합의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그래 왔었고, 그리고 이게 합의되지 않으면 미국이 부도가 나는 것인데, 과연 미쳤다고 가만히 냅둘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이 쉽게 부도가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요. 만약 이러한 이슈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되어 시장이 하락세로 빠진다면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기준 RSI 과매도 구간을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위아래를 다 발라 먹으려는 매매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아래에서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소액으로 단타나 짧게 매매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일본 기준 RSI 과매도 구간부터가 진짜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소통방 공부방에 루틴이라는 분이 입장을 해주셨는데 100억을 번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0억 번 이분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고 있고, 캔들의 패턴, 보조 지표, 시장의 흐름 분석, 이런 노하우를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공유해 주신 캔들 패턴부터 한번 보면 주로 주봉, 월봉을 분석하시고 과거 캔들의 흐름을 체크해 확률을 계산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락의 경우 주봉이 2개 이상 저가를 이탈하는 음봉 마감 이후 다음 주봉이 양봉 마감하는 경우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십니다. 이때 주봉상 하락 1파, 3파, 5파를 계산하면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공유를 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 채널 링크로 참여를 하고 보내주시면 이제 순차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